안녕하십니까.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코리아에서 MCU FA 업무를 맡고 있는 박시환입니다. 이번 ST 뉴클리어 보드 및 ST 큐브 소프트웨어 플랫폼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진행되는 세미나의 목적은 MCU를 공부하고 싶은 분, 그리고 MCU를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하려는 개발자분들, 그리고 현재 MCU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새로운 ST 에코시스템을 소개하고 ST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웨비나입니다. 이번 ST MCU에 대한 웨비나는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ST32 MCU 제품에 대한 소개, 두 번째, ST32 MCU 개발 보드 및 하드웨어 툴에 대한 소개, 세 번째로는 뉴클리어 보드 소개 및 데모, 네 번째로는 ST 큐브 툴에 대한 소개, 그리고 데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전자제품과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ST32는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서 만든 ARM 코텍스 32비트 패밀리 제품군을 뜻합니다. ST에서 만든 32비트 MCU 제품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ST는 8비트 MCU 제품군과 32비트 MCU 제품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ARM 코텍스 기반으로 해서 M0, M3, M4로 해서 이루어진 MCU로서 전반적으로 와일드하게 8비트 MCU뿐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텍스 M0 시리즈 같은 경우에 8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4K에서 2MB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텍스 M0, M3, M4 코어의 아키텍처는 ARM V7과 동일하기 때문에 명령 호환성이 뛰어나며 다시 말해 기존에 개발된 제품으로 MCU 변경이 있을 경우 코드의 재사용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코텍스 M 시리즈는 8비트, 16비트 MCU 라인을 커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와이드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T32 선택의 5가지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얼타임 퍼포먼스가 뛰어납니다. 아트 엑셀레이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캐시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명령어 패치 속도 가속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워 매니지먼트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전력 소모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휴대용 장치 및 배터리를 이용한 개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페리페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회로의 온칩으로 심플한 회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STMCU를 이용한 개발 환경 구성을 위한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STMCU는 550가지 정도의 제품들이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제품들이 거의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T32 제품군에 대한 기능 요소 성능에 맞춘 모델로서 하이 퍼포먼스 관련되어 있는 시리즈와 울트라 로우 파워 메인스트림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핀, 메모리 사이즈에 갖춘 3가지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하이 퍼포먼스가 F4, F2 시리즈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F3, F1, F0, 로우 파워 같은 경우에는 L1, L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특징 같은 경우에는 MCU는 공용 페리페럴 부분과 각자 코드의 특징들이 합쳐진 형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페리 자체가 공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 MCU로 모델 교체가 있을 경우 재사용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품군이 있지만 다양한 제품 라인업 중에 500가지 정도의 제품 라인이 있기 때문에 커스터머들이 원하는 제품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광범위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도표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아래 부분이 로우 코스트의 작은 메모리 사이즈를 뜻하는 부분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메모리, 옆으로 퍼질수록 핀이 커지면서 고성능의 MCU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ST MCU 중에는 2메가 플래시와 256K SRAM이 장착되어 있는 F439 시리즈가 가장 하이 퍼포먼스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 Dmips로 해서 체크했을 경우에 울트라 로우 파워 같은 경우는 파워에 장점을 둔 MCU이기 때문에
로우 파워의 26DMIPS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 제품에서부터 225DMIPS 정도의 하이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F4 제품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Io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웨어러블 관련된 부분도 커지고 있고, 요즘 웨어러블 관련된 부분에 MCU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희 ST32 같은 경우에는 작은 패키지 사이즈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형 제품에 적합한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T-MCU 선정에 관련돼서 자료 검색에 있어서 보다 쉬운 사용을 위해서 ST-MCU Find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고객분들께서 ST-MCU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은 구글 플레이어에서 ST-MCU Find라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검색되게 됩니다.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ST32 MCU 개발 보드 및 하드웨어 트렌에 대한 소개입니다. ST에서는 두 가지 보드 형태의 개발 킷이 제공되었습니다. 디스커버리 킷과 이볼루에이션 보드가 그 보드입니다. 처음 보시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게 되면, 이 디스커버리 킷 같은 경우에는 작은 크기, 작은 펌웨어에 관련돼서 처음 사용자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보드입니다. 두 번째로 에볼루션 보드 같은 경우에는 MCU에 달려있는 모든 페리 자체를 테스트 및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보드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뉴클레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확장성이 뛰어난 보드로서 ARM에서 제공하는 엠베드를 기반으로 한 확장성이 뛰어난 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MCU를 접하시는 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MCU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위해 만든 보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엠베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32 MCU를 디버깅하고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툴이 필요한데, ST 자사에서 제공되는 ST-Link V2가 있으며 그 외에 다른 파트너사에 제공되는 J-Link 등 다른 툴들이 있습니다. 보통 개발업체에서는 타겟 보드의 ST-Link 프로브를 통해서 디버깅 및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ST가 제공하는 이볼루션 보드에는 ST-Link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뉴클레어도 마찬가지로 ST-Link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특징 중 한 개가 PC에 연결할 경우 이동식 디스크로 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위 보이는 로우코스트 개발 환경에 관련된 킷과 하이엔드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서드 파티 관련된 정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클레어 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한 프로토타이핑과 공유 가능한 호환성, 적당한 가격, 오픈된 에코시스템, 넓은 확장성을 들 수 있습니다. 뉴클레어는 엠베드 기반 보드이기 때문에 ARM에서 제공되는 embed.org에서 제공되는 인베디드 오픈소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툴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뉴클레어 보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클레어 보드는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위한 부분과 MCU 기능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클레어 보드의 주요 특징으로는 유연한 프로토타이핑과 오픈 하드 플랫폼으로서 엠베드 업체와의 호환성이 있습니다. ST32 뉴클레어 보드는 ST32 제품군 모두를 완벽하게 지원하며 프로토타이핑 과정마다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조정이 간단하여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가 투자한 어플리케이션용 실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모든 실드는 ST32 뉴클레어 보드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뉴클레어 보드는 크게
ST-링크 관련되어 있는 다운로드 부분, 그리고 관련 기능이 되어 있는 보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확장키,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 가능한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및 파워 공급, 그리고 디버깅에 관련된 섹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커넥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보드의 확장형 핀 커넥터이며, 그 옆에 위치해 있는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모르토 익스텐스 헤드로서 다른 MCU 보드 자체를 연결할 수 있는 확장 포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뉴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사들이 참여해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되어 있는 개발사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클리어 보드에서 실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확장형 포트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포트 같은 경우에는 안쪽 부분이 아두이노 보드 관련된 확장키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보드를 얹었을 경우에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관련되어 있는 확장킷이란 것 자체는 처음 보드가 제공됐을 때 기본적인 기능만을 제공하는 뉴클리어 보드에서 예를 들어 와이파이, 이더넷 관련된 기능을 추가해서 처음 하드웨어 설계를 하지 않고도 다른 보드만 구매해서 실드를 얹어서 그 관련된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ST 제품 중에는 BLE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BLE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로서 BT 관련되어 있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커넥터 자체에 보면 요 관련된 커넥터 자체의 경우에는 아두이노 실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연결만 하게 되면 관련 보드가 기능이 확장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실드 보드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첨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온도, 스마트 그리드에 적합한 형태의 확장형 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뉴클리어 보드 같은 경우에는 ST32 MCU 전체 라인업을 커버할 수 있는 개발 보드입니다. 뉴클리어 보드는 엠베드뿐만 아니라 IAR, 카일, 트루스튜디오 등 상용 IDE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클리어 보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ST32 시리즈에 걸쳐 통합된 하드웨어 및 하드 레이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ST32 뉴클리어 보드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방형 개발 플랫폼으로 ST32 MCU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으며, 아두이노 커넥터 및 모르포 헤더를 공유함으로써 쉽게 전문적인 응용 프로그램 확장이 가능하며, ST-링커 디버거 프로그래머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T32 뉴클리어 보드는 엠베드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IDE를 지원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된 엠베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뉴클리어 보드에 대해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베드의 어원은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만 인베디에서 나온 단어로서 2005년 개발 이후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ARM에서 MCU를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개발된 것이 엠베드입니다. 즉 사용하기 편하고 처음 개발 단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탄생되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 주소인 embed.org에 들어가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 및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엠베드를 이해하려면 우선 CMCS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CMCS는 MCU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 공통된 API를 제공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입니다.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ARM 코텍스 코어를 자동차 엔진에 비유하고 여러 자동차 완성 업체들이 벤더라고 생각하면 동일한 엔진을 공유해서 여러 제조사에서 여러 가지 장비 및 편의성을 추가하여 완성된 차를 즉 MCU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제조사들마다 엔진, 즉 MCU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제공되는 기술력 자체가 벤더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벤더들 업체들이 공통되게 만든 API가 CMC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MCS의 경우 관련되어 있는 기능 자체의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은 이 부분이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들웨어와 어플리케이션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유저가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하드웨어 접근 없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플랫폼의 공동된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 이 CMCS 자체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벤더들 자체에 거의 공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미드웨어급 이상에서 개발을 구현할 때 하드웨어 접근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엠베드로 돌아와 엠베드의 장점으로는 웹 브라우저를 통한 온라인 컴파일이 가능하고 소스 버전 매니지먼트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개인 위키 페이지 및 내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검색, 답변 자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온라인 컴파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윈도우즈, 리눅스, 맥 등 OS에 종속되지 않고 관련된 브라우저, 예를 들어 익스플로러, 크롬 등 다양한 환경에서 컴파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스 자체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능 자체에 로그인만으로도 관련되어 있는 소스 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될 엠베드 웹 데모에 관련돼서는 첫 번째 셋업 환경 설정 및 두 번째 데모, 세 번째 관련되어 있는 위키 페이지 및 기능 정보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엠베드를 이클립스에서 돌리고 싶으시면 위키 페이지나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 자체에서 이클립스를 검색하게 되면 관련된 빌딩 및 디버깅 관련된 자료들이 정말 많은 부분으로 해서 정보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 플랫폼 기반의 여러 사용자들이 이루어서 만드는 게 엠베드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MCS, DAP, MDK 관련된 디버깅 관련된 기능도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엠베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들이 만들어가는 개발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든 내가 질문을 하고 관련된 자료를 서칭을 하고 관련된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및 모든 정보 자체를 공유 및 확인 가능한 오픈형 시스템입니다. 뉴클리어 보드에 대한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뉴클리어 보드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 자체에서 embed.org를 입력을 합니다. embed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ARM에서 지원하고 있는 embed 개발 플랫폼입니다. 관련돼서는 보시면 처음 사용하신 분은 엠베드 자체에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엠베드의 특징 중 한 개가 웹에서 이루어지는 컴파일입니다. 즉 내가 관련되어 있는 상용 ID를 쓰지 않고도 관련되어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개발 플랫폼입니다. 첫 번째, 플랫폼 자체에서 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탭에서 관련된 부분 보드를 선택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데모를 할 401RE 보드 자체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보드 같은 경우에 여러 종류의 보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뉴클리어 401RE 보드 자체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으로 ST 뉴클리어 401RE 관련되어 있는 보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립션, 그리고 관련된 기능에 관련된 부분, ARM Cortex M4 CPU를 쓰였으며 512KB 플래시를 갖고 있고 등등 관련된 기능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핀 디스크립션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관련되어 있는 아두이노 보드 자체 핀 커넥터 되는 부분, 그리고 확장 모르프포 관련되어 있는 핀에 대한 설명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예제 같은 경우에는 exampl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탭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픈 엠베드 컴파일이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보드가 내 계정, 내가 직접 로그한 저희 계정 같은 경우는 시험박인데 시험박 계정에 등록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01RE 보드에 관련되어 있는 컴파일러 자체의 보드 자체가 등록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내가 만약 LED 블랭크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 자체를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뉴클리어 블링크 LED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뉴클리어 블랭크 LED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스 파일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관련되어 있는 히스토리 파일, 이 프로젝트에 대한 히스토리 파일이 되겠죠. 그리고 API 다큐멘터리, 그리고 위키 페이지 등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정보 자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로드 및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 자체는 간단하게 Import this program이라는 버튼 자체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탭이 열리면서 엠베드 컴파일러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 주의하실 점 한 개는 임포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Update all binary to the latest version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소스상에 이 구현되어 있는 엠베드 라이브러리 자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내가 이 기존에 갖고 있던 라이브러리 버전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 버전으로 해서 최신 버전으로 해서 생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임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련된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탭 자체가 프로그램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보시면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은 빌드 탭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가 실행돼서 바이너리가 생성되게 되면 얼마만큼 플래시에 차지하는지, 얼마만큼 램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인터페이스 자체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 자체를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는 프로그램 자체, 폴더 자체를 프로젝트 밑에 있는 관련된 제목을 누르고 난 다음에 컴파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 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바이너리 자체가 생성이 됩니다. 뉴클리어 보드 자체는 정말 간단한 다운로드 방법이 있습니다. 뉴클리어 보드 자체를 PC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뉴클리어 보드를 PC에 연결하게 되면 뉴클리어라는 이동식 디스크가 잡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생성된 바이너리 자체를 이 이동식 디스크에 카피하는 게 다운로드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생성된 바이너리 자체를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뉴클리어 바이너리 자체를 생성된 바이너리를 뉴클리어 보드에 카피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 카피가 다 이루어진 상태면 F5번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관련된 바이너리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라졌다는 것 자체는 다운로드가 완료돼서 동작을 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생성될 때 다운로드 파일 자체의 위치 자체를
뉴클리어 보드 이동식 디스크라고 잡아놓게 되면 추가적인 카피 없이 바로 컴파일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부분에 생성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계속 일어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설명해 드렸던 빌드 탭을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생성된 바이너리가 플래시에는 얼마 정도 사용되고 램에는 얼마 정도 사용되는지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11.9K 2% 정도 사용했고요. 램 같은 경우에 0.3KB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사용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임포트 했을 때 상태 자체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저 자체가 제가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유저 자체가 만약 이쪽 부분에 코딩을 하게 되면 웨이트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애드가 된 상황이죠. 이 상태는 현재 제가 처음 임포트 했을 때 프로젝트 자체에서 변경이 일어난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고 난 다음에 소스 버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로컬 자체에다가 버전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동을 할 때 소스 자체를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엠베드 같은 경우에는 웹에 저장되기 때문에 내 계정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관련 소스 자체를 이동식 디스크로 해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내가 오늘 만약에 금일 수정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러면 커밋 자체로 해서 커밋을 누르게 됩니다. 커밋을 누르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커밋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가 처음 생성됐던 프로젝트, 임포트 됐던 프로젝트 상태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테스트죠. 테스트 코드, 인서트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해서 버전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작업한 부분 자체를 백업을 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스 버전 관리 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리비전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리비전 같은 경우에 이 부분 같은 게 임포트 됐을 때 현재 상태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내가 지금 작업한 부분 자체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 자체가 눈으로 보여집니다. 이 리비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소스 리비전은 내가 처음 임포트돼서 어떻게 변경했는지 그리고 내가 작업이 있다가 원래로 돌아갈 때 아니면 특정 리비전으로 내가 돌리고 싶을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처음 지금 소스 자체를 보게 되면 처음 소스를 보게 되면 main.cpp 자체에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부분 자체를 만약 그전 버전에서 동작이랑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리비전을 누르시고요. 스위치를 해서 그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소스 자체에 에디팅이 없이 지금 그래프 자체에서 보이시지만 이 위치에 지금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CPP에서 확인해보면 내가 지금 작업한 부분 자체가 다시 돌아가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마지막 버전으로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리비전 탭 자체에서 다시 스위치를 해서 3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된 소스 자체가 내가 마지막 작업한 부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처음 소스 코드가 생성돼서 여러 작업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3일째 되던 부분 자체에 코드 상태로 돌려서 그 기능 자체를 확인하고 싶거나 그 다음 날짜 확인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일리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큰 기능별로 해서 소스 자체의 코드 버전에 대한 결과물을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소스 코드
관리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클리어 보드를 가지고 엠베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이 존재합니다. 개발이 진행되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디버깅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엠베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웹에서 지원하고 있는 컴파일러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디버깅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 없다는 얘기 자체는 상용 컴파일인 카이를 까셔서 사용을 해야만 관련된 디버깅이 확장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엠베드 자체가 프리 버전이긴 하지만 오픈 커뮤니티이긴 하지만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 같은 경우에는 32K 언더로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비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학생분들이나 처음 MCU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관련된 디버깅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설명드렸듯이 엠베드 같은 경우는 오픈 커뮤니티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 자체가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면 엠베드 사이트에서 디버깅 관련된 부분 자체를 검색을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중에 여기 보시면 위키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포럼, 퀘스천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블로그 관련된 부분, 관련된 오픈 커뮤니티가 보이게 됩니다. 위키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키 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부분 자체는 핸드북에서 있는 CMSIS DAP라고 해서 제가 디버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이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왜 필요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세팅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동작하는지에 대한 모든 부분 자체가 오픈으로 해서 오픈 인포메이션으로 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엠베드는 모든 전 세계 유저들이 자료 자체를 공유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컴파일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인베디드를 접하시는 분, 그리고 MCU에 대해서 호기심에 시작하시는 개발자분들, 처음은 인베디드라는 것 자체에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해 나온 게 엠베드입니다. 관련된 많은 자료와 관련된 많은 질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위키 페이지 및 블로그,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오픈 프로젝트들, 그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이용해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정말 강력한 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플한 디자인, 누구도 보게 되면 직관적인 디자인과 어떤 곳이든 인터넷만 되면 가능한 개방성, 그리고 모든 소스 버전 자체를 내가 저장할 필요 없이 내 아이디에 저장돼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까지 처음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툴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플랫폼에서 다시 한번 임포트하는 부분 자체를 추가적인 기능 자체를 하나 확인해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탭 자체에서 임포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관련된 라이브러리 및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embed RTOS를 제가 임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bed RTOS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 부분, LED 부분에 이 라이브러리가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라스트 버전으로 해서 라스티스 버전으로 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embed 라이브러리에다가 embed RTOS 라이브러리가 붙은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라이브러리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붙이기만 하게 되면 내 소스 자체에서 바로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RTOS에 관련된 부분 자체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스터디가 이루어지게 되면 보다 강력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힘이 드신다 생각이 드시면 엠베드 자체에서 RTOS에 관련된 소스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mbed RTOS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mbed를 이용해서 관련된 RTOS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관련되어 있는 모든 소스 및 관련된 것에 대한 부분 자체를 스스로 찾아서 학습할 수 있고 관련된 프로젝트 자체를 임포트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개방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상 뉴클리어 보드에 대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T32 큐브 개발 플랫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ST32 큐브는 개발자들의 삶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개발 플랫폼입니다. 개발자들의 시간, 노력, 그리고 개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ST32 큐브2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용자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선택하여 초기 코드를 생성하는 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진행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되는 부분이 개발 셋업 단계인데요. ST32 큐브는 그 시간을 절약해주는 툴입니다. 초기 개발 자료 조사 및 데이터 시트 분석, 레퍼런스 매뉴얼 분석, 회로 설계 중 핀 충돌 확인 및 초기 소스 생성까지 일렬의 개발 환경에 관련된 셋업 타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개발 툴입니다. 그리고 ST32 큐브는 ST32 제품 라인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처음 개발이 진행됐을 때 모든 개발자들이 관련된 사항을 확인을 할 때 처음 하드웨어 선정, 하이 레이어 관련된 부분, 미들웨어 선정, 어플리케이션 영역 자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관련된 자료 조사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소스 검색 등 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ST32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 일련의 행동 중 하드웨어부터 미들웨어까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한 체크가 가능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한 개가 개발 비용인데요. ST32 큐브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라이센스 자체가 무료입니다. ST의 기술 지원 및 초기 개발 단계 셋업 타임을 줄여주는 개발 플랫폼으로 비용적인 측면 역시 무료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용하셔도 무리 없는 개발 환경입니다. 관련된 미들웨어는 현재 RTOS 부분, TCP/IP 파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초기 개발 툴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부분이 점점 추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된 미들웨어 같은 경우에는 데모에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32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지원을 합니다. 현재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하시는 학생 및 개발자분들이 계신데요. 그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이클립스에서도 관련된 기능 자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클립스 기반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ST32 큐브에 대해 데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T32 큐브 툴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한 개인 미들웨어 포팅 관련된 부분을 데모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미들웨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기존의 RTOS를 포팅을 하게 되면 RTOS 관련된 자료 조사 및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한 소스 코드 자체를 매뉴얼적으로 해서 수동적으로 개발자가 직접 입력 및 빌드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큐브2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일련의 행동 자체를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F4 디스커버리 보드에 FreeRTOS를 포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자체에서 New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보드 셀렉션을 해서 디스커버리 보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커버리 보드에 관련된 핀 설정 및 클락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 보게 되면
모든 하이 레이어 자체는 다 이루어져 있지만 미드 레이어 자체는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 자체에서 먼저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 관련된 코드 자체가 프로젝트 자체가 생성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테스트 코드 자체에다가 프로젝트 네임 자체를 dis1이라고 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MX 자체는 소스 코드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코드 제너레이터 하는 툴이지 코드를 에디팅하는 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IR 자체에서 디스커버리 킷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프로젝트 자체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기능북 자체를 한 개 보면 메인에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FreeRTOS를 포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FreeRTOS 포팅에 있어서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빨리 할 수 있다고 해도 최소 하루 정도는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큐브 MX를 이용하게 되면 보시면 미드레이어 탭 자체에서 FreeRTOS Enable을 누른 상태에서 Generate를 누르게 되면 코드 생성이 완료됐다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오픈해서 Yes, All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모든 FreeRTOS가 포팅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보시면 기존에 없던 코드 자체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FreeRTOS Start Thread라고 해서 관련된 코드까지 메인에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레드가 처음 스타트 되는 FreeRTOS가 처음에 적용돼서 동작하는 부분까지 관련되어 있는 모든 FreeRTOS.c, main.c에서 보면 관련된 부분 자체가 다 포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추가된 게 지금 FreeRTOS가 포팅된 게 보이시죠? 그럼 관련된 부분 자체를 다시 빼보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다시 언체크해서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관련된 기능 자체가 빠진 게 보이죠. 실질적으로 SD32 큐브 툴 같은 경우 이런 일련의 행동, 처음에 개발 환경을 꾸미고 관련된 프로젝트 소스를 만들고 처음 베이스 소스 자체를 만드는 일련의 행동 자체에 하드웨어 팀이든 소프트웨어 팀이든 모든 팀이 짧은 시간 안에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문서화 같은 경우에 위에서 보시면 프로젝트 리포트 파일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PDF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뭐고 어떻게 핀아웃이 이루어져 있고 관련되어 있는 기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리포트와 자세한 핀아웃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떤 기능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핀 컨피그레이션까지 모든 이 프로젝트 정보 자체를 문서화해서 PDF 파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툴을 이용하게 되면 개발 초기 단계에 프로젝트 스타트 환경까지 구축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개발 단계까지 시간 자체를 다른 곳에 투자해서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드웨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USB, FreeRTOS, 파일 시스템 등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가 자동으로 붙게 되기 때문에 이 포팅에 대한 시간 그리고 MCU 자체의 모델 변경에 있어서 F4에서 다른 MCU로 전환함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없이 바로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간단한 심플한 아이콘들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관련된 큐브 툴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련된 MCU나 관련된 기능 자체가 아직 부족하지만 이 미드웨어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MCU 같은 제품 라인에 대한
업데이트는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MCU가 나오게 되면 그 MCU에 맞춰서 모든 부분, 지금은 L1까지 해서 최신 MCU까지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각 페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이 올인원으로 지원되는 앞으로 ST 자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ST 큐브 툴에 대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T 뉴클리어 보드 및 큐브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준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